네, 안녕하세요. 시간의 힘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결혼 상대자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서두 길게 끌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혼 상대자, 자, 환상을 버리세요. 자, 버리셔야 합니다. 자, 누구랑 그러면 해야 되냐? 자, 저랑 본인과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는 본인보다 조금 모자르다 싶은 분과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자른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좀 정신적으로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지신 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이런 그 사회적인 객관적인 능력이랄까, 뭐 그런 커리어랄까,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나보다 못해도 그런 분과 함께 하셔도 된다.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하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하셔가지고 결혼을 끼리끼리라는 것은 나쁜 말만 그 안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 가치관, 사상,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랄까 커리어적인 부분 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조금 더 나보다 모자는 사람과 해서 자 둘이 시너지를 내서 굉장히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비슷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 이런 분들을 잘 뭐 만나봐서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결혼이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나보다 잘난 사람, 뭔가 객관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이나 뭐 집안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조금 너무 나보다 뭐 인물적으로나 좀 잘난 사람을 좀 너무 유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없애셔야 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모자른 사람을 만나야 본인의 인생이 편하다. 사시는 게 편하다. 요거를 제가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편하셔요. 사시는 게 인생이. 왜냐?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 어찌됐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요. 뭐 모든 부분이 뭐 절대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제가 맞춰드려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나보다 잘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맞춰줘야 되는 게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길.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세상의 원칙, 세상의 이런 생리 현상,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별로 초년생 시절에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랑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나랑 비슷한 사상, 가치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사상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소비가 배짱이 큰 사람 남자나 여자나 초년 시절에 배짱이 크고 소비성이 짙고 이런 사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배짱이 큰 사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큰일 나요. 초년 시절에는요 갖고 있는 게 없어도 정신 상태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그 멀쩡하신 분을 만나시면 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제일 꽃이 필 나이가 40대예요. 이제 50을 넘어가면 이제 절정이 되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 40대예요, 40대. 제일 꽃을 필 나이가요. 근데 너무 이거를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겠죠.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본인의 인생이 결혼해서도 편하십니다. 나랑 비슷한 사상, 가치관, 경제력, 커리어, 비슷한 사람과 또는 본인보다 조금 2% 부족하시지만 성실함, 소비성이 짙지 않고 배짱이 그렇게 막 너무 크지 않고 그런 분을 만나시면 서로 간에 키워주는, 올려주는 그러한 부부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성실이 최고입니다. 성실은 기본적으로 인성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계속 그게 어릴 적부터 이게 좋은 성실감 이런 그 인성이 가다듬어져 온 거예요. 성실하는 거는 성실 바른 마음가짐 이런 게 어느 정도 성인 돼서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실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결혼 시점에 내 성실도를 바꿔서 상대방한테 좋게 보여줘야겠다.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성실감이라든지 바른 마음가짐이라든지 좋은 사상 가치관은 어릴 적부터 숱한 고행을 쌓으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성실, 착함, 착함, 이건 성실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러한 분을 만나셔서 제 2의 인생을 가정을 꾸려 가시면서 만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행복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 없으신 분들은 프리하게 사상 가치관이 프리하게 하셔도 되지만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환상을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성실도를 첫째 우선으로 삼고 나랑 비슷한 사람과 만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물을 만드셔서 성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